안녕하세요. 대북권의 공견입니다.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82개 구역 중에서 75개 구역에 대해서 기획안을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획안이 완료가 되면은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개발 계획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분양가가 높아지고 지금 현재 분양가가 가장 낮다라는 인식들이 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개발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이 수익률에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별로 수익이 어떻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빨라지는 신통기획, 서울의 연내 59곳에 대해서 기획안을 완료하겠다. 전체 82개가 추진 중인데요. 재건축이 20개, 재개발이 62개입니다. 그 중에서 25개는 이미 기획안이 완료가 돼 있고 나머지 57개 중에서 50개를 연내에 기획안을 수립해서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기획안을 만들겠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을 빨리 진행을 해서 향후에 서울의 주택 공급, 입주 물량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주택이 공급 부족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통기획이라는 것이 작년에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신통으로 이렇게 방법을 바꾸려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개발을 원하는 사람과 신통을 원하는 사람들의 대립을 통해서 개발을 빨리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지연되거나 아니면 갈등으로 인해서 무산이 되는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10% 이상이 반대할 경우에는 접수하더라도 선정해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접수라든지 공모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좀 정비가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모아타운도 마찬가지고 신통기획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에 1년에 한 차례 또는 두세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통해서만 구역이 선정이 됐었거든요. 이거를 모아타운과 신통 모두 다 수시 접수로 바꾸게 되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또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적재적소에 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주택,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이 올해만 해도 한 100곳 이상의 개발구역이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을 통해서 지정이 될 건데, 자, 만약에 이렇게 강남과 강북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개발들이 진행이 된다면 지역별로 개발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다를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계산을 좀 해보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시점에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좀 보게 되면은 신규 아파트 가격이 15억 정도 되는 지역이 단독다세대 빌라 노후주택이 개발이 됐을 때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를 좀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좀 보게 되면은요. 이제 많은 분들이 현재 이제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데를 보통 투자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개발구역의 빌라 가격이 평균적으로 한 8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8억이 15억짜리 30평대 국평 아파트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추가 부담금 한 4억 정도를 내니까 8억과 4억을 더하게 되면 12억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15억짜리 아파트를 받게 돼서 3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어느 지역의 노후도라든지 개발 요건들을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을 내가 분석을 잘해서 선별해 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되는 게요. 일단 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빌라는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의 빌라보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럼 4억 정도의 빌라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8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무런 추가 부담금이나 리스크 없이 이 4억 정도의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4억이라는 빌라를 순수하게 4억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세 2억 정도를 끼고 투자하니까 실투자 금액이 한 2억 정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8억 정도가 되면서 시세 차익이 4억 정도 나니까 실투자금 대비 2배니까 200%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지역에 전세 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요. 구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8억짜리에 전세가 2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면은 실투자 금액이 6억 정도가 되고 6억을 투자해서 3억의 수익이 남는다면 수익률은
50%가 되겠죠. 자, 그렇게 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얘기는 많은 분들한테 여기가 개발이 됩니다라는 거에 대한 정보가 오픈이 돼 있고, 이 정보가 오픈이 돼 있는 만큼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가격이 8억이라는 빌라 가격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서 개발구역으로 얻는 수익이 더 크고요. 그리고 개발구역이 아니었던 애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아파트까지 받게 되면은 4억과 3억을 더하게 되면 총 7억에 대한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기간은 한 10년 정도가 걸리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사업 기간이 10년 정도가 아니라 5년, 6년으로 단축되는 것이 가로주택과 모아타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5억대 신규 아파트 지역이 아니라 25억대 지역은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날지 한번 볼까요? 자, 25억대 지역, 대표적으로는 뭐 강남권이나 용산 지역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지역들이 될 수 있겠죠. 성수동 일대라든지. 자, 그러면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빌라는 14억 정도 합니다. 물론 14억이 25억 정도의 아파트가 바로 되진 않고, 사업성이나 이런 수익성이 비슷한 개발이라면은 추가 부담금 비슷하게 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15억대와 비슷하게 4억 정도의 추가 부담금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14억과 4억을 더하게 되면 18억. 18억이 25억짜리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수익률이 7억이네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도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의 수익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네요. 3억과 7억으로 큰 차이가 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지역도 현재 개발구역이 아닌 지역들이지만 개발구역의 요건들을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의 빌라는 한 5억에서 6억 정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개발구역이 아니었던 애가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무려 9억이나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5억에 전세 가격을 끼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전세는 지역이 좋다 보니까 3억 정도의 전세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투자 금액이 2억이네요. 그럼 2억 투자해서 수익을 9억을 얻으니까 한 450%, 4배 반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14억의 전세가 3억이 들어가니까 11억 투자해서 7억 정도의 수익을 얻다 보니까 약 65%의 수익을 얻게 되는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발구역이 아닌 지역들에 대한 요건들, 분석들, 지역들을 잘 구분한다면 개발구역이 되고 나서 투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훨씬 더 작은 자본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차이점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신속통합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게 개발이 많은 구역들이 지정이 되고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공사비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분양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의 일만이 아니라 2000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 분양가들이 높아져 왔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분양가는 점차적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 공사비가 이제 인상이 타결된 공덕 1구역 같은 경우도 최초의 공사비에 비해서 51.4%나 높은 공사비로 조합이 의결을 했고요. 또 가장 가격이 비싸다고 할 수 있는 강남의 청담동 같은 경우에 청담 자이가 최근에 분양을 했는데 최초의 공사비보다 무려 69%, 70%에 육박하는 공사비 인상이 3번의 조합 총회를 통과해서 이 의결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사비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분양가가 가장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인식들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서울에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이렇게 많은 개발구역들,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개발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신통기획을 통해서 기획하고 있는 재개발구역 62곳, 올해 안에 50곳에 대한 기획안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지정될 곳들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자, 이런 많은 곳들이 앞서 얘기했던 신규 아파트가 15억대인 지역과 25억대 이상이 되는 지역들의 기대 수익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투자금은 상당히 비슷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할 때는 25억 되는 지역과 15억 되는 지역에 초기 투자 금액이 거의 2억대로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일단은 시세가 20억대 이상 되는 지역에 개발이 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자. 두 번째로
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투자하는 것보다 개발구역이 아닐 때 전세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아주 작은 자본으로 투자를 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차이점들이 있죠. 그래서 지역별로 또 이런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에 대한 분석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김꼰대, 이꼰대 제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말에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에서 이런 지역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영상으로 알려드리기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미나에 오신다면은 작은 자본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들을 수 있으니까 시간을 내서 오신다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50개 이상의 신통 기획안이 올해 안에 만들어진다. 그리고 공사비 등이 증액되면서 분양가들이 상승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시장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지역별로 신규 아파트의 금액의 차이가 나는 지역별로 같은 개발이 되더라도 수익에 큰 차이가 난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